우리나라에 한의학이 있듯이 인도에는 아유르베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된 인도의 전통의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채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은 WH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장 위험한 사인입니다. 아유르베다는 인도 전통의학으로서 다양한 종양에 대해서 천연 약물을 이용해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대의학도 풀지 못한 암 치료에 관한 난제를 아유르베다 같은 전통 인도의학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암과 아유르베다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만일에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참,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WHO는 아유르베다를 부작용 없는 대체의학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우주와 인간을 상호 연관지어 인간을 소우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한의학과 비슷한 점이 좀 있네요. 신체 내의 에너지 균형을 수립하고 유지하며 자신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흔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행, 요거는요, 상생과 상극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오행이 나와 있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상생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것은 목극토, 그 다음에 토극수, 수극화 이렇게 가능한데, 화극금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금극목 이렇게 갈 텐데, 이것은 상극 그것을 가리키거든요. 아유르베다에서도 5 원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5 원소가 에테르, 공기, 불, 물, 흙 이렇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공기, 불, 물, 흙 요것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 요거하고 통한다 하는 것도 보이네요. 물론 납과 같은 중금속을 함유하는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받아들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현대의학과 잘 어울리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대사증후군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은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대부분의 암에 선행하며, 선행한다는 얘기는 앞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종양 과정의 특징으로 간주됩니다. 만성염증은 직간접적으로 종양 형성을 촉진할 수 있고요. 면역 억제는 만성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종양의 발병 촉진에 대해 체내의 면역력이 종양을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양에 대한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면역 억제와 악액질, 요거는요, 만성염증이 암에 미치는 2가지 중요한 간접 효과입니다. 좀 전에 악액질 그런 얘기 했죠. 여기 그림을 보니까 암 환자가 이제 굉장히 빼빼 마르고 아주 극도로 허약해진, 쇠약해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암 환자가 비쩍 마른 모습을 나타낼 때 암에 종종 수반되는 체중과 체력 감소, 빈혈, 소화불량 등 임상 증상군을 나타냅니다. 보통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 요거, 그 다음에
폴리페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굉장히 길죠. 이거 줄여서 EGCG 이렇게 부르는데 녹차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그리고 포도에서 추출한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항염증 활성에 기인합니다. 대사증후군 요 얘기 우리 앞에서도 했는데요. 이것은 만성 염증 및 이상 지질 혈증과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질병으로 제2형 당뇨병 많이 들어봤죠? 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이 중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질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관상 동맥 질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달갑지 않는 그런 손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LDL이죠. 그런데 이 산화된 LDL 이것은 종양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DNA를 손상시키고 돌연 변이를 만드는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촉진할 수 있는데 또한 전염증성 변화를 유도하고 죽어가는 종양세포에 대한 대식세포는 여러분들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게 이제 백혈구 종류 중에 한 가지죠. 그냥 홀라당 잡아먹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아유르베다는 천연약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양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여기에 따르면요, 암은 염증성 부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비염증성 부종도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주요 목표는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 그런 거를 찾는 거죠. 치료적 접근은 건강 유지, 정상 기능 회복, 질병 치료 이런 것들이죠. 다양한 허브에서 추출한 약물이나 그 변형 약품이 항암성을 가져 임상 연구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해서 회복 중인 암 환자들이 피해야 할 음식 요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러한 식품은 신체에서 암세포 성장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과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공육, 붉은 육류,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알코올성 음료, 구운 고기, 튀긴 음식 이런 것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클과 같이 방부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날것이나 살균되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 피해야 되겠죠. 몇천 년이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유르베다를 짧은 영상에 담으려고 하니까 역시 어렵네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을 선별해 소개하다 보니까 암과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유르베다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소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간 현대의학이 닿지 못한 그런 부분을 암과 관련해서 최대한 알려서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아니면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이런 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